아프리카에서 가뭄으로 물을 찾아 모여든 홍학 무리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사고가 난 배에서 유출된 원유로 고통받던 바다새들마저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는 보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데요. 그때 진구는 뭔가를 깨달은 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계인이 끌고 간 것 같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리죠. 착한 영민이는 진구의 말이 꼭 틀린 건 아니라고 말하며 세계 각지에 조류 인간에 대한 전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조류 인간은 사람은 사람인데 새 모습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진구는 바로 그거라며 영민이의 생각을 마치 자신이 먼저 생각한 것 마냥 똑똑한 척을 합니다. 영민이와 이슬이는 진구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조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몸은 사람이지만 독수리 머리에 날개가 달린 고대 시리아의 정령상, 얼굴은 매인데 몸은 사람인 이집트의 신 호루스, 심지어 일본에도 조류 인간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진구는 곧바로 개족 같은 상상을 하기 시작하고 도라에몽을 찾으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진구는 바로 도라에몽한테 뛰어가 날개를 가진 새처럼 파란 하늘을 날고 싶다며 떼를 쓰는데요. 도라에몽은 짜증 한 번 안 내고 대나무 헬리콥터를 꺼내주지만 찐따 진구는 엔진이나 모터 같은 기계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며 조류 인간이 되는 도구를 꺼내달라고 말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진구가 기계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 말에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합니다. 진구도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도구를 꺼내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결국 참다 못해 진구에게 직접 만들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구는 책에 있는 그림을 보더니 재료를 찾아 밖으로 나섭니다. 진구는 정말 날 수 있을 거라 믿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날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웃으며 진지하게 날개를 만드는 진구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마침내 진구는 날개를 완성하고 뒷산에 가서 날 수 있는지 직접 시험해보겠다며 의기양양하게 출발하죠. 진구는 하늘을 향해 점프하지만 그대로 떨어지고 도라에몽이 깔아둔 에어매트 덕분에 무사히 착지하죠. 그런데 진구의 첫마디는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래? 진구는 포기하지 않고 또 점프하지만 다시 떨어지고 말죠. 이젠 에어매트 없이 도전하겠다며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영화는 막을 내립. 진구의 유일한 친구 도라에몽이 재빨리 진구를 또 구해냅니다. 그 순간 진구의 눈앞엔 작은 노란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새의 주인은 바로 이슬이었습니다. 진구는 이슬이를 위해 서둘러 날개짓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공간이 열리면서 누군가 떨어져 진구와 부딪히고 맙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비실이와 퉁퉁이도 깜짝 놀라 재빨리 뒷산으로 달려가고 진구 일행도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조류 인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큰 소동이 날 게 뻔하기 때문에 정리 페인트로 비행기를 숨겨두기로 하고 조류 인간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비실이는 특종감이라며 여기저기 열심히 찾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하죠. 조류 인간은 진구네 집에서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인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한편 진구 엄마는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오는데 바닥에 떨어진 깃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몰래 키우고 있다고 확신하죠. 조류 인간은 자신이 타고 온 스노구스호를 애타게 찾는데요. 도라에몽은 걱정하지 말라며 들킬 일 없도록 잘 숨겨놨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때 진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진구는 급하게 조류 인간을 벽장 안에 숨기고 도라에몽은 아픈 척을 합니다. 하지만 진구 엄마는 쉽게 속지 않고 진구 앞으로 다가오더니 벽장을 열어버리죠. 그 순간 조류 인간은 진구 엄마를 밟고 재빠르게 도망쳐 비행기가 있는 뒷산으로 향합니다. 진구 일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얼른 조류 인간을 잡으러 가지만 진구 엄마는 크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한편 퉁퉁이와 비실이는 밤늦도록 뒷산을 헤매며 떨어진 무언가를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조류 인간은 애타게 비행기를 찾다가 그만 벌집을 건드리고 맙니다. 화가 난 벌들이 조류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의 비명 소리가 진구 일행에게까지 들려옵니다. 조류 인간은 벌떼를 피해 도망치다가 절벽 끝에 다다르며 떨어질 위기에 처하지만 그 순간 이슬이가 나타나 구해줍니다. 도라에몽은 페인트 지우개를 이용해 비행기를 다시 나타나게 하지만 스노구스호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류 인간의 이름은 구구였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묻자 구구는 대답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도라에몽은 구구가 잠시 몸을 숨길 곳이 필요하겠다며 보금자리 캠핑 세트를 꺼냅니다. 도라에몽은 보금자리 캠핑 세트를 나무 위에 올리고 밑에는 작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몸이 작아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이슬이는 삐삐가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하고 친구 일행은 내일 아침에 다시 오기로 합니다. 퉁퉁이는 비실이에게 복수하는데요. 비실이는 퉁퉁이에게 등에 날개를 단 새 같은 사람이 지붕 위를 뛰어다녔다는 소문을 전합니다. 아침이 되고 친구 일행은 구구에게 가는데요. 구구는 망가진 스노구스호를 열심히 고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직접 만든 날개를 구구에게 선물하고 도라에몽은 단단해지는 라이트로 날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진구와 구구는 힘을 합쳐 스노구스호를 고치고 아침내 완성해 날아갈 준비를 합니다. 한편 퉁퉁이는 새 모습의 인간이 있을 리 없다며 비실이의 이야기를 의심하지만 그때 비행기에서 떨어진 조각을 발견하고는 조류인간이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구구는 다시 하늘로 날 준비를 하고 진구와 이슬이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퉁퉁이와 비실이가 구구를 발견하고 구구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비행기를 붙잡으면서 함께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진구 일행은 퉁퉁이와 비실이를 구하려고 날아가는데 어제 봤던 수상한 구멍이 다시 생겨 퉁퉁이와 비실이가 안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진구, 도라에몽, 이슬이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공간 속에는 평범한 새들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공간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새들의 세상인 버드피아가 펼쳐졌죠. 그러던 중 어디선가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더니 까마귀 인간들이 다가오고 퉁퉁이와 비실이 구구까지 차례로 떨어집니다. 까마귀 인간들이 가까스로 퉁퉁이와 비실이를 붙잡아내고 곧이어 진구 일행도 그곳으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진구의 대나무 헬리콥터 배터리가 떨어져 아찔하게 추락할 뻔했지만 도라에몽과 이슬이가 도와주어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는데 바로 새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까마귀 인간들이 나타나더니 도라에몽을 보고 고양이라고 말하는데요. 도라에몽은 그 말을 듣고 감동에 눈물을 흘리죠. 털새 정찰병사 대장인 디도는 고양이는 새들의 적이라며 잡으라고 말하는데요. 진구 일행은 다급하게 도망칩니다. 그러다 눈앞에 타조 택시가 나타나죠. 일단 타조 택시를 타고 도망치기로 합니다. 그때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바로 귀여운 오리들이었습니다. 일단 다른 길로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경비들을 간신히 따돌리는데 성공하죠. 최소 택시비 3만 원은 나올 게 분명했기 때문에 진구 일행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도망치기였습니다. 물에 빠지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그때 피스케의 목소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라에몽의 도구로 옷을 말리죠. 일단 퉁퉁이와 비실이를 찾기로 합니다. 그때 엄청 큰 건물을 발견하는데요.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이자 진구와 친구들은 급히 마차 안으로 몸을 숨깁니다. 타조는 말도 안 되는 무게에 당황하죠. 진구 일행은 어디론가로 가는데요. 바로 안경 쓴 부엉이의 집이었습니다. 도라에몽은 뭔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 거라며 일행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고고학자의 집인 것 같았죠. 영민이가 보여줬던 이집트 신 호루스의 동상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는데 다름 아닌 구구였습니다. 고고학자는 편견 없이 진구 일행을 반겨줬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우 박사였죠. 그리고 구구와 절친이었습니다. 구구는 퉁퉁이와 비실이가 까마귀 경비대에 잡혀갔다고 말합니다. 잡힌 퉁퉁이와 비실이 앞에 악명 높은 두목 지그리드가 나타났는데요. 그는 인간을 매우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체형하라고 명령하는데요. 퉁퉁이는 존나 억울했습니다. 버드피아는 인간 세계에서 격리되어 있긴 하지만 버드웨이라는 초공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도라에몽은 퉁퉁이와 비실이를 구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는데요. 주머니에서 새 모자를 꺼냅니다. 이 새 모자라면 경비대 녀석들도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말하죠. 아니 처음부터 이거 꺼내줬으면 영화 빨리 끝났잖아. 구구는 스노구스호가 망가져 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에 업히기로 합니다. 그러나 도라에몽은 들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펭귄 모자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비실이는 체형이 뭔지 알려달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엉덩이 천대였습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몰래 건물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도라에몽이 빠져라 구슬을 꺼내들며 까마귀 인간들을 물에 빠뜨리는 동안 열쇠를 빼오라고 말하죠. 도라에몽이 구슬을 던지자 까마귀 인간들이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진구 일행은 대놓고 앞에 나타나 퉁퉁이와 비실이를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려 꽃으로 기억을 지워주죠. 비실이는 얼른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진구는 구구랑 좀 더 함께 있다가 가자고 제안했고 친구들도 모두 찬성하며 새 모자를 썼습니다. 비실이는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갇힌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그리드 장관이 인간들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중이라고 말합니다. 버드피아에는 철새 순찰대가 세계 곳곳에 있는 철새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철새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지만 그 중에는 길을 잃는 녀석도 가끔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녀석들을 올바른 코스로 데려다 주거나 위험한 일이 닥치면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철새 순찰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그리드는 순찰을 하는 도중 사람이 쏜 총에 그만 날개를 맞았고 그 뒤로 인간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우 박사는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새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덧붙이죠. 호우 박사의 집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비실이가 석비를 만지려 하자 호우 박사가 급히 말리며 석비가 너무 오래되어 잘 부서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석비에는 버드피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오래된 전설이 적혀 있었고 작년에 전설의 나무 아래에서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구구는 친구들에게 그 나무를 보여줍니다. 나무 꼭대기에는 항상 구름이 걸려 있는데 이를 스모크 벨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직 없으며 전설의 나무는 조류 인간이 생긴 이후 계속 자라나 지금은 얼마나 거대하며 정상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진구와 친구들은 구구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구구의 여자친구 밀크를 만납니다. 집에 들어가자 구구의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고 구구는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묻는데요. 엄마는 지그리드 장관, 바비론 대장과 이야기 중이라고 말합니다. 바비론 대장은 버드피아와 지구의 모든 새를 인간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서류에 구구 아빠의 서명을 요청합니다. 이제 남은 건 호우 박사와 구구 아빠의 서명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구 아빠는 이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그리드 장관이 왔다는 소식에 퉁퉁이는 계속 먹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장면 아님. 밀크는 구구에게 이카루스 경주에 나가니 많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카루스 경주는 철새 순찰대에 들어가는 입대 시험으로 옛날 이카루스 전설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순찰대원이 되려면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기술과 힘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구구는 내일 모레 스노구스호를 타고 경주에 출전할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지그리드 장관은 구구를 비웃으며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녀석이 경주에서 이길 것 같냐고 말하고 떠납니다. 이에 밀크는 구구가 못 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화를 냅니다. 찐따 진구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비가 퍼붓던 어느 날 밤 구구의 엄마는 다리 밑으로 피신했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구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둘의 첫 만남이었고 구구는 그때의 기억 때문에 날려고만 하면 무서움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도라에몽은 자신도 쥐를 무서워하는 이유를 떠올리며 공감합니다. 생각해보니 이 새끼 귀가 없습니다. 구구는 이제 스노구스호가 있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경주에 참가하자고 제안하는데요. 모두 찬성합니다. 비실이는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비실이가 들어간 곳은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간 곳에는 바구니가 있었는데요. 바구니 안에는 알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알이 부화하기 시작합니다. 비실이의 비명 소리를 듣고 모두 내려오는데요. 드디어 구구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시각 호우 박사는 고대 문자 예언이 새겨진 비석의 수수께끼를 풀어냈는데요. 수수께끼의 단서는 바로 페니키아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까마귀 경비대 대원이 몰래 염탐했고 곧바로 지그리드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지그리드는 페니키아가 엄청난 힘을 의미하지만 오래전에 봉인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호우 박사는 지그리드가 제자였을 때부터 페니키아를 연구했다고 하죠. 지그리드는 그 힘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인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까마귀 경비대 대원은 처형하려던 인간들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전하고 지그리드는 계획이 발각되기 전에 서두르라고 명령합니다. 구구와 친구들은 경주가 열리는 장소에 왔는데요. 그곳에는 인간 세계에서 넘어온 새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다친 새들을 데려와 건강해지면 원래 있던 세계로 다시 돌려보내준다고 합니다. 처음 뉴스에 나왔던 펭귄들도 있었습니다. 멸종될 것 같은 새들은 번식시킨 다음 다시 인간 세계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게 환경장관이신 구구의 아빠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삐삐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이카루스 경주는 중앙청에서 출발해 표지판을 따라 코스를 돈 뒤에 다시 돌아와 전설의 나무 쪽으로 날아가 스모크 벨트 밑에다가 자신의 깃털을 꽂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맞은편 절벽까지 날아가 보기로 하는데요. 진구는 절벽에 도착하자마자 우승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며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구구는 진구의 말을 무시하고 10바퀴 더 돌자고 말하죠. 그 시각 호우 박사는 비석의 수수께끼를 전부 풀어냈는데요. 그 순간 까마귀 경비대 대원들에게 납치당합니다. 다음날 드디어 이번 극장판의 역대급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이카루스 경주 대회가 시작하죠. 인생에서 최고의 경주 극장판을 꼽으라고 하면 뽀로로의 슈퍼썰매 대모험과 날개의 용사들이라고 생각할 만큼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구구는 호우 박사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그 순간 토비와 제오가 나타나 구구를 놀리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찐따 진구는 바로 탈락합니다. 선두권 싸움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구구도 빠르게 토비와 제오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밀크는 그만 거미줄에 걸리고 맙니다. 거미에게 먹히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친구 퉁퉁이가 구해줍니다. 하지만 밀크는 날개에 거미줄이 걸려 더 이상 날 수 없었습니다. 토비와 제오 그리고 구구가 가장 먼저 시작 지점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전설의 나무를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가기만 하면 우승이었습니다. 구구는 온 힘을 다해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토비는 점점 뒤처지고 제오는 구구에게 비행기를 타고 편하게 난다며 비겁하다고 말하는데요. 구구의 진심 어린 노력을 보자 아무 말 없이 온 힘을 다해 다시 날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스모크 벨트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깃발을 꽂고 떨어지죠. 결과는 공동 우승이었습니다. 지그리드 장관과 바비론 대장은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죠. 비시리와 퉁퉁이도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경기 결과에 변동이 생겼다며 바비론 대장은 우승자를 다시 발표하는데요. 구구 선수는 자신의 날개가 아닌 자신이 만든 도구로 날아갔다며 실격 처리하고 제오 선수 한 사람만 우승자로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날개로 끝까지 날아온 선수들은 순위에 상관없이 전부 철새 순찰대 입대를 허가한다고 말하죠. 한편 지그리드 장관은 호우 박사에게 다가와 페니키아의 힘을 얻게 됐다며 인간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비론 대장에게 내일 아침 철새 순찰대를 출동시키라고 명령하죠. 역시 자기 날개로 날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때 퉁퉁이와 비시리는 눈치 없이 내일 아침 첫 출동이라며 좋아합니다. 이슬이는 뒤지기 싫으면 닥치라고 말하죠. 도라에몽은 구구가 실격당한 게 말이 안 된다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구구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비시리와 퉁퉁이는 철새 순찰대에서의 첫 임무를 수행합니다. 진구 일행은 호우 박사 집에 가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호우 박사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밀크는 지그리드 장관이 납치해 간 게 분명하다고 확신하죠. 그 시각 구구는 혼자 절벽에 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날개를 피더니 용기 있게 점프하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때 진구와 이슬이가 나타나 간신히 구구를 구해냅니다. 밀크는 호우 박사님이 납치당했다고 말하는데요. 구구는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도라에몽은 타임 보호자기를 이용해 부서진 석비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통역곤약을 이용해 해독하기 시작하는데요. 석비에는 페니키아는 북쪽 끝에서 솟아있으며 라라아트산 용의 계곡 바닥에 누워있으리라. 또한 페니키아의 힘은 천지의 힘과 같이 거대하리라. 잠들어 있는 페니키아의 힘을 깨워서는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그리드 장관이 페니키아의 힘을 이용해 버드피아를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구구는 이카루스라면 페니키아의 힘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이카루스는 전설에 나오는 아주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호우 박사님한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철새 순찰대였던 지그리드가 인간한테 총을 맞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감옥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감옥섬에서 이카루스를 찾았는데요. 구구는 박사님을 구해달라며 페니키아의 힘을 지그리드에게 뺏길 수는 없다고 말하죠. 이카루스는 페니키아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수갑을 풀고 감옥섬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죠. 이카루스는 구구의 진짜 아버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카루스는 단숨에 라라아트산까지 날아갑니다. 그 시각 지그리드는 페니키아의 힘을 봉인시킬 준비를 합니다. 호우 박사가 안 된다며 밖으로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자 퉁퉁이와 비시리는 뛰어가지만 바로 잡히고 맙니다. 이카루스는 용의 계곡 반대편까지 왔는데요. 도라에몽은 적응총을 이용해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때 바닥이 갈라지면서 진구와 구구가 떨어지죠. 구구는 얼음 안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진구가 얼음을 건드리자 인간이 나타나는데요.
입체 영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존새, 22세기 미래에서 온 조류학자이자 버드피아의 창조주였습니다. 현 시점에선 이미 고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인간이 싫어 새들과 함께 살기 위해 새 모양의 타임머신을 타고 포유류 탄생 이전 시대로 가다가 이상한 시공 현상에 휘말려 시공의 벽을 뛰어넘은 평행 세계에 와 그대로 정착해 타임머신에 태우고 온 새들을 진화시켜 새 인간으로 만들어 교육을 시켜 지성을 부여하고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괴물 페니키아를 라라아트 산에 있는 용의 계곡 지하에 봉인시킴으로써 진정한 새들의 유토피아를 만들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발 늦은 것 같았습니다. 지그리드는 페니키아를 조종하여 버드웨이를 통해 인간 세계도 정복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페니키아가 깨어납니다. 당연히 지그리드 말을 무시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 이카루스가 나타나지만 까마귀 경비대가 이카루스를 붙잡습니다. 도라에몽은 진화퇴화 광선총을 꺼내 페니키아에게 발사하려고 하지만 이번엔 바비론 대장의 방해로 오히려 진화해버립니다. 진화한 페니키아는 입에서 불을 내뿜으며 지그리드를 공격하는데요. 지그리드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이카루스가 재빠르게 날아가 구해줍니다. 페니키아는 버드피아로 날아갑니다. 이대로라면 버드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죠. 페니키아는 무자비하게 버드피아를 공격하는데요. 페니키아에게 어떠한 공격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슬이와 밀크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슬이는 삐삐가 아직 집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카루스는 페니키아 얼굴에 올라타 창으로 찌르지만 바로 참교육당합니다. 장비빨 구구는 빠르게 날아가 이카루스를 구해냅니다. 그 시각 이슬이는 삐삐를 찾는데 성공합니다. 도라에몽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보존새 박사가 타고 온 타임머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카루스는 전설의 나무 꼭대기에서 타임머신을 봤다고 말하는데요. 구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페니키아를 전설의 나무 쪽으로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모크 벨트를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페니키아 공격에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다행히 나무에 걸려 목숨은 구합니다. 찐따 진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페니키아가 있는 쪽으로 가지만 바로 공격당하고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 어디선가 이카루스의 목소리가 들리고 구구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구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구구는 다시 한번 페니키아를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모크 벨트 안으로 들어가죠. 진구와 친구들은 목소리 고체와 액을 사용해 구구보다 빠르게 전설의 나무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전설의 나무 꼭대기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존새 박사의 타임머신도 있었죠. 구구와 진구는 페니키아를 유인하고 도라에몽이 타임머신의 발사 버튼을 눌러 페니키아를 쓰러뜨립니다. 그때 갑자기 타임머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밖을 보니 페니키아가 타임머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도라에몽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요. 바로 타임머신과 함께 다른 곳으로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라에몽과 친구들은 재빠르게 밖으로 나가는데요. 페니키아와 보존새 박사의 타임머신은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도라에몽은 얼른 버드피아의 불을 끄자며 모세 지팡이를 꺼내는데요. 모세 지팡이를 호수에 던지자 호수에 있던 물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카루스는 이제 버드피아는 영원할 거라며 안심하죠. 그때 밀크는 깜짝 놀라는데요. 그 이유는 찐따 진구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실이와 퉁퉁이 그리고 이슬이도 모자를 벗어 인간임을 밝힙니다. 철새 순찰대도 진구와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버드피아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더 이상 아픈 새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힘쓸 것을 약속하며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진구와 친구들이 다시 현재 세계로 돌아오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안녕, 보드피아.